퇴직금 5억 다 썼다. 57세 전직 변호사의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 나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다. 57세 전직 변호사 박모 씨는 한때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연봉 2억 원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 그의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고 지금은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퇴직금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순식간이에요. 자녀 교육비, 부동산 투자, 생활비 그렇게 하나둘씩 돈이 빠져나가더니 어느새 바닥이더라고요. 박 씨는 자신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여유롭게 살 줄 알았던 은퇴 후가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었다. 고정 수입이 없으니 불안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돈이 줄어들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설마 자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막연하게 준비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하다. 퇴직하면 여유롭게 살겠지라는 기대와는 달리 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다시 일하려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박 씨는 어떤 실수를 했던 걸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간다. 빠른 지출로 퇴직 후 빈털터리. 첫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전직 광고 기획자 김모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퇴직 당시 퇴직금 4억 원을 받았다. 이 돈이면 2030년은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년 만에 퇴직금은 바닥났다. 그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퇴직 후의 지출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소처럼 생활비를 쓰고 자녀에게 지원해주고 여행도 다니다 보니 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다. 퇴직금이라는 게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김 씨는 결국 퇴직 후 5년 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그는 현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교훈. 퇴직금을 고정 수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은퇴 후 지출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계산하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미리 예측해야 한다. 나는 다시는 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다. 재취업의 어려움.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전직 은행원 최모 씨다. 최 씨는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퇴직 후 12년은 정말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근데 어느 순간 불안해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는 결국 재취업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58세라는 나이는 채용 시장에서 너무도 불리했다. 몇 달을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거의 없었다. 겨우 들어간 곳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단순 사무직이었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하는 곳이 많았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나는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집 한 채만 믿었다가 망했다. 은퇴 후 재산 관리 실패.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 이모 씨의 이야기다. 이 씨는 퇴직 당시 집 한 채를 갖고 있었고 퇴직금 3억 원이 있었다. 그는 집값은 오를 거고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년 만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집값이 오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지역 개발이 지연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잘 되지 않았다. 집은 자산이긴 한데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퇴직금까지 거의 다 써버렸어요. 결국 그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원룸을 월세로 내주고
자신은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교훈. 부동산을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면 위험하다. 집값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급할 때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은퇴 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을 월급처럼 쓸 계획을 세워라. 퇴직 후 한 달에 얼마나 쓸 것인지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남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라. 은퇴 전에 미리 부업을 준비하거나 기술을 익혀야 한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만 믿지 마라.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금이나 다른 고정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 5억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다. 퇴직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안정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은퇴 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3가지 원칙. 퇴직 후 재정난을 겪지 않으려면 단순히 퇴직금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음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1.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고정 수입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재정적 불안정 퍼넨셜 인스터빌리티라고 한다. 이는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유다.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나오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 수익 창출 주식, ETF,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통해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보충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단, 안정성을 고려해 은퇴 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경제활동 유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 운영, 컨설팅, 전직 경험을 살린 강의 활동 등이 가능하다. 2.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라. 퇴직 후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가계 재무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소비 패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여가활동, 건강관리, 가족 지원 등의 이유로 초반 510년 동안 지출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 월별 생활비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필수 생활비, 여유 자금, 의료비 예비금으로 나누어 관리하라. 필수 지출은 고정 수입으로, 여유 지출은 가변 소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3. 노후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0세 이후 평균적으로 전체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 이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의료비 대비 전략.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는 보험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예방의학을 활용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료비 절감 방법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한 건강 유지가 아니라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온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늙지 않는 삶 건강과 재정의 관계.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는 노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뇌과학적으로 본 경제활동의 효과. 전두엽과 해마 활성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전두엽과 해마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 유지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유지되며 이는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신체 건강과 연결 일정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운동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결론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방법.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1. 노인 친화적 직업과 소득 모델. 온라인 강의 앤드 컨설팅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야라면 강의나 코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소규모 창업 카페, 농업, 온라인 쇼핑몰, 전자책 출판 등 부담이 적은 창업 형태가 가능하다. 투자 관리 주식,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2. 디지털 경제에서 은퇴자가 할 수 있는 일. 유튜브 운영 퇴직 후 경험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은 은퇴 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블로그 앤드 SNS 활용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거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진다. 퇴직금 5억이 있다고 해도 준비 없이 쓰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가이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1.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관리하라. 2. 은퇴 후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하라. 3.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 4.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라.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준비된 자에게는 자유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불안만 남는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